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 사는 한국 남자 레만입니다. 한국은 오늘이 설 연휴인데 어떻게 다들 즐거운 설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이 설 연휴라는 게 어떤 분들은 이제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되게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즐거운 설 연휴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의 영상은 저희 가족이 아무래도 이탈리아로 이민을 와가지고 살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 가족의 모습을 보고 제가 방송하던 도중, 라이브 방송 도중에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해외로 이민을 오고 싶다라는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신데 저보다 어린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떻게 댓글을 다셨냐면은 형, 저도 헬조선 탈출하고 싶어요 라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한국이 실제로는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그리고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도 한국의 그런 삶, 한국인들의 그런 일상의 퀄리티? 그런 것들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2022년 2월 달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이제 2월 4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중국 2022년 동계올림픽인데요.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는 이 동계올림픽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동계올림픽 때문에 눈이 와야 되는데 지금 눈이 안 와가지고 중국에서는 열심히 눈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뿌리고 있다고 해요. 물론 이제 중국에서 올림픽을 잘 하겠지만서도 최근에 이제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만 봐도 좀 이런 시설 문제가 있어가지고 되게 많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평창올림픽이 재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로 외국인 선수단들이 한국에서 느낀 선진국다운 그런 한국의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극찬한 그런 내용인데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편안하게 즐기고 계시는 온돌 문화입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면은 이게 평창올림픽 당시 선수단들이 해외 가정집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가정집 바닥에서 지금 한국인들의 국민 TV 보는 자세로, 저 자세로 지금 바닥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그런 사진의 내용인데요. 이 밖에도 우리나라에서 열린 평창올림픽은 올림픽 선수단들의 개성을 위한 그런 미용실을 무료로 운영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죠. 삼성에서 그 갤럭시 VR 껴가지고 막 신기한 그런 체험도 하게 해주고, 또 이제 보면은 뭐 여기 안마기 같은 것도 있고 서점, 책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다양한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해 줘가지고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정말 많은 선수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기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한국의 온돌 문화입니다. 오늘처럼 설날일 때 한국에서는 가족분들이 모여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윷놀이, 고스톱 이런 거 하면서 연휴를 보내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도 이탈리아로 이민 오기 전에 그때 이제 한 번은 저희가 이제 인천 쪽에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 집이 복층이에요. 복층인데 40평이 조금 안 됐던 걸로 40평이 넘었나? 베란다 포함해서 넘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무튼 뭐 작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엄청 큰 집도 아닌데 하루는 저희 집에 오늘처럼 설날에 가족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설날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엄마 쪽, 저희 엄마 쪽이니까 이모들이 오셨죠. 이모들하고 이모부랑 또 이제 친척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때 13명? 15명 정도 됐을 거예요. 저희 가족만 해도 5명이니까 몇 명만 오셔도 집안이 꽉 차죠. 아무튼 그렇게 서로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집이 크다고 해도 10명, 13명, 15명이 한 집에서 자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나 이곳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님용 침대 아니면은 잠잘 수 있는 소파 그런 데를 이렇게 좀 임시적으로 해가지고 한두 명 정도는 재울 수 있겠지만 10명 이상은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때 저희 집에서, 저희 집도 이제 한국 집이니까 온돌이 있었죠. 온돌이 있어가지고 한겨울에 이제 온돌을 켜고 빵빵하게 틀고 친척분들이 전부 다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자는 거예요. 뭐 이모부는 화장실 앞에서 자고 이모는 복도에서 자고 이제 계단 올라가 보면은 다 그냥 널브러져 가지고 잠을 자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사실 한국은 방바닥 자체가 따끈따끈하니까 이런 것들이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왜 드라마나 웹툰 같은 거 보면은 조그만 방에 MT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술 마시고 막 놀고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이러고 자잖아요, 다들. 열댓 명이 막 한 방에서 자고 그런 문화가 제 생각에는 이런 온돌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유럽, 특히나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선진국들이 많다는 이 유럽에서는 방바닥에서 자는 게 불가능할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당장은 대다수의 유럽 집들은 바닥이 대리석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닥에서 자면 진짜 입 돌아가요. 저 한 번 돌아갔었어요. 입이 이 턱이 여기가 땡깁니다. 딱 붙어 이러고. 엄청 힘들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한국의 이런 온돌 문화가 너무나도 효율적이다 보니까 이거를 집을 만들 때부터 이렇게 라인을 타가지고 온돌을 만들려는 그런 집들이 생겨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도입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사실 이게 한국에 대대손손 내려오는 그런 문화적인 거다 보니까 한 나라의 문화가 다른 나라로 들어오려면은 일단은 이 사람들이 이거를 좋아해주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좋아하고 인정은 하지만 이 대대손손 내려온 그런 시스템,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 20년 전만 해도 배달 문화 서비스가 발달돼가지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도미노 피자에서 30분 넣으면은 피자를 2판 주고 막 그랬던 배달의 민족다운 그런 클래스를 경험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탈리아는 이 배달 문화가 코로나 때문에 들어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불편함이 많아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배달 같은 거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피자 배달도 그때부터 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한마디로 배달 문화가 상용화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하물며 근데 온돌 문화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탈리아에 들어와가지고 이 모든 집들이 따끈따끈하게 온돌을 틀어가지고 손님들이 와도 방바닥에서 너불러서 잘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살 때는 온돌 문화가 별로 그렇게 뭐 편리한 거다, 좋은 거다라고 워낙 다 그렇게 사니까 이거를 몰랐는데 유럽 나와서 살아보니까 진짜 대박이구나. 지금 제가 또 추워가지고 담요를 덮고 지금 찍고 있거든요. 제가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여행해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옆 나라들은 다 가봤고 일본이랑 중국도 가봤고 또 유럽의 10개국 이상 다녀와 봤기 때문에 감히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온돌 문화는 정말 혁신적인 거다. 근데 우리가 익숙함에 속아서 이거에 대한 소중함을 모를 때가 있다. 이게 오늘 내용의 결론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런 시리즈를 좀 준비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편리함에 있어서 한국 분들이 익숙함에 속아가지고 몰랐던, 너무 당연하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소중한 거라는 것을 몰랐던 그런 내용들을 좀 국뽕 차원이 아니라 정말 좋은 거는 저는 좀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해외에 살고 있다 보니까 두 나라를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아마 이 시리즈가 끝날 때쯤이면은 저한테 헬조선을 탈출하고 싶다고 말했던 그 친구가 과연 이래도 탈출하고 싶니?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그 친구는 여전히 이민을 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할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유럽 국가 그리고 뭐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 이 나라들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뿐 한국에도 장점 단점이 있고 이탈리아에도 장점 단점이 있듯이 한국은 절대로 헬조선이 아니고 이 헬조선이란 말이 저는 좀 무서워요. 근데 인터넷에서 많이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절대 헬조선이 아니고 정말 외국인들이 봐도 좋은 문화가 정말 많은 그런 선진국이다 라는 내용을 제가 앞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또 한국의 단점도 분명히 있겠죠. 한국의 단점도 있고 또 이곳 유럽도 마찬가지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나라의 문화적인 관점들을 비교하면서 시리즈를 한번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모두 건강한 그런 한 해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